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은희 합참의장이 서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작전 지도하고 혹한 속에서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최전방부대를 순시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동계 훈련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작전 지도는 최전방에서 경계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18일, 최 의장은 서부전선 공동경비구역 JSA의 최전방 GP를 찾았습니다. 적 소초와 불과 200m 거리에 있는 GP에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최 의장은 이어 판문점 자유의 집을 방문해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이제 항상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들 임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미가 여기 공동으로 이걸 대응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동맹의 어떤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JSM과 두 사람 지휘관들이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최 의장은 이어 인근에 위치한 공군 레이더 부대를 찾았습니다. 최 의장은 대공 감시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대공 감시 작전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치의 빈틈없이 공중 감시,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올해 전후방 각지의 부대를 현장 지도하며 작전 지침을 하달하고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으며 내년에도 야전부대 작전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나라 명품 무기 중 하나인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유럽 국가에 수출됩니다.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주포 120여 문, 계약 금액은 3,400억 원 규모입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삼성테크윈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HSW사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0문의 자주포를 수출하게 되는데 삼성테크윈이 자주포 차체를 생산하고 폴란드 HSW사가 포탑을 맡아 생산합니다. 특히 방위사 합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번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자주포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을 기반으로 폴란드의 자주포 계열 차량을 추가로 수출하게 되면 1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을 통해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K9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포병 무기 체계로 2000년부터 실전 배치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 67km로 달릴 수 있고 15초 안에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지난 2001년 터키 수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인 KF-X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상 업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의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공군 전투기인 F4와 F5의 노후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 운영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 선진 항공 기술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입찰 공고문에는 약 8조 6,700억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사업 기간과 참가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23일 입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투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확보된 국내 기반 기술과 해외 기술력을 활용해 성능 개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사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과 국산화 계획, 기술과 인력, 시설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한 기술적 분야와 개발 비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충칭시 소재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관련해 건물을 현장에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중국 정부는 우리 주중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한국 측의 요청과 한중 관계를 고려해 사령부 건물을 현장에 원형 보존하기로 충칭시가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중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며 고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우리 측과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해당 건물의 현장 원형 보존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이후 정부는 다양한 외교 접촉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전공을 계승한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으로 1940년 창설 이후 42년 충칭으로 옮겨 해방 때까지 현재 충칭에 있는 사령부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광복군 총사령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항일 무장투쟁 유적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9일 외교부 대변 임명위의 논평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개 이사국의 공동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북한 인권을 처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군사학과 병영체험이 육군 13공수 특전여단에서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건양대와 청주대, 군사학과 남여학생 90명이 참가했는데요. 훈련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를 이기다! 나를 이기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지상 11m. 전방에 함성 3초간 발사!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아찔한 높이지만 매서운 바람 속에 몸을 맡겨봅니다. 줄 하나에 매달린 채 조금씩 천천히 내려오니 어느새 지상에 다다르고 마음속엔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훈련을 받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국방을 수호하는 뛰어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유격체조도 거뜬히 해내고 동기들과 함께 눈 위를 힘차게 달리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냅니다. 동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스스로 훈련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방학 기간 달콤한 휴식 대신 도전을 선택한 이들은 건양대와 청주대 군사학과 1학년 학생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특전인만의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를 몸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동기들과 같이 하면서 열정과 동기가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게 많지만 차근차근히 배워나가 최정예 장교로 살아남겠습니다. 훈련은 여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들과 함께 부대끼며 머지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여전사로 탈바꿈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지만 보람찹니다. 남자 교육생보다 더 멋진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되면 되기하라. 육군 13공수 특전여단은 올해부터 전국 군사학과 학생을 위한 병영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전사만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인내력, 자신감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펼쳐진 군사학과 병영체험. 대한민국 최정예 예비 초급 장교로 더욱 당당해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37사단과 51사단이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명패에 새겨 전달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명패 증정 행사는 육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91개 학교에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육군 37사단과 충주교연초등학교는 지난 17일 6.25 참전용사와 재학생,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을 학교로 초청해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 행사를 했습니다.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사는 충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군악대의 군악연주 등 식전 행사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명패 증정과 사단장, 학교장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정근 육군 37사단장은 기념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51사단은 19일 평택시 안중초등학교와 함께 6.25 참전용사 모교 명패 증정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와 박종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기렸습니다. 김일수 육군 51사단장은 6.25 당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충정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에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헌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현충원 묘역 돌보기에 힘써준 분들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수여식에서 헌화 우수단체에는 사단법인 촛불봉사단이, 개인 부문에는 나종대 씨가 선정됐고 자원봉사활동 부문에는 포스코 휴먼스가 선정됐습니다. 촛불봉사단은 지난 2010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묘역 헌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종대 씨는 올해 현충원에 안장된 고 나연균 유공자의 유자녀로 장례비의 일부를 헌화 성금으로 기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활동 우수단체인 포스코 휴먼스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묘역 정화활동에 참여해 200여 개의 성인 봉사단체 사이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미래 첨단화된 미사일 등을 신속하게 요격하고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과 11개 대학, 국내 산업체들과 함께 국방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민군 협력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전사령부가 동명부대 16진에 파병돼 특전부사관을 추가 선발합니다. 특전여단 특전부사관 200기에서 205기로 체력 1급 이상이어야 하며 파병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면접과 체력 측정을 거쳐 2015년 2월 2일부로 국제평화지원단으로 전속됩니다. 국군 심리전단이 생일을 맞은 장병들을 위한 마음을 담은 미역국 이벤트인 마담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생일 미역국을 먹기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간부들이 기획한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부대 SNS에 마담미 이벤트 소식을 올려 장병 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육군 64단이 부대 슬로건과 전투 구호를 공모합니다. 64단 장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3일까지 부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모 양식을 작성해 연대와 직할대 부서 담당관을 거쳐 정훈공보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야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에게는 상장과 4박 5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지난 18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최종 권고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육군이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은 혁신과제 5대 중점 중 하나인 소통을 주제로 실제 우리 장병들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담긴 영상 보시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는지 모르겠네. 부모님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의 약속.
정직하고 따뜻한 소통으로 시작하겠습니다.